네, 그러면 학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체계적인 연구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대부분의 이 학습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 그리고 학습 이론가 어, 뭐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학습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다고요? 예, 반드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. 왜 행동을 강조하느냐?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이 우리 마음속의 원리, 뭐 독심술이라든지 뭐 관심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봅니까? 이거는 어떻게 하든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. 그러니까 마음 그 자체를 관찰한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뭔가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. 유추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학습이 일어났다 또는 일어나지 않았다. 예. 어떤 학습이 그리고 어떤 또 학습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패턴이 있다 그랬죠. 유형이 있다 그랬죠. 예, 그래서 어떤 학습 패턴이 어떤 학습 유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또 학습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연구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논문을 써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접근 방법을 써서 이 논문을 썼느냐 뭐 이런 것이 이 논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. 어프로치죠, 어프로치. 우리가 어떤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뭐 오른쪽에서부터 연구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부터도 연구할 거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서 어프로치해서 연구할 거냐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죠. 자, 누군가는 제대로 된 학습을 연구를 하고 제대로 된 관찰을 하고 엄밀한 자연과학처럼 연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? 예, 실험실에서 연구해야 된다. 그래야지만 엄밀한 그 과학이고 심리학은 또 그래서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초창기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. 그죠? 그렇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또 역시 심리학도 일종의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이 아니잖아요. 꽉 막힌 실험실, 뭐 만들어진, 꾸며진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초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히말라야 산맥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곳에서 인간은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 다 학습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죠. 그런 점에서 실험실은 아니지만 그 실제 현장, 삶의 현장, 그 현장, 필드라고 그러죠. 필드. 그래서 필드 스터디라는 말을 많이 쓰고 특히 문화인류학처럼 이 문화인류학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 원주민 연구를 유럽에서 할 수 있어요? 없잖아요. 실제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는 현장에서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필드 스터디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학습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실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필드 스터디, 실제 현장에서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